자, 다음은 리스판스 내장 객체입니다. 이것은 이제 사용 빈도는 굉장히 적어요. 굉장히 적고, 그 다음에 리퀘스트하고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제 사용자 응답과 관련된 기능을 제공하는데, 우리 딱 알아야 될 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샌드 리다이렉트라고 실제 다른 페이지로 보내버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근데 우리 앞에서 배웠던 JSP 액션 중에 forward라고 하는 액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 다른 페이지로 보내는 거였죠. 그런데 JSP 액션에 있었던 forward는 실제 현재 페이지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같이 보내는 것이고, 이 send redirect는 그 지금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페이지 정보는 보내지 않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한번 예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한번 실행해보고 프로그램 소스를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러면 SEC03 밑에 페이지 컨트롤 JSP를 한번 열어보고, 우선 먼저 우리 JSP 액션 중에 있는 포워드를 한번 먼저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보면 프로그램 소스를 보면 이 페이지죠. 이 페이지에서 지금 포워드 액션에다가 이름을 하나 집어넣고 이제 확인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요. 실제 집어넣은 이름을 가지고 이제 서브밋 하면 실제 포워드 언더바 액션 2.jsp를 딱 호출을 하네요. 자, 그러면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딱 누르면 자, 지금 넘어간 교수님의 이름이 나왔어요. 자, 그럼 요거 프로그램 소스를 좀 더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그러면 forward underbar action 2.jsp를 불렀으니까 얘를 한번 열어볼게요. 자, 그러면 자, 지금 보면 다음 페이지 컨트롤 end.jsp도 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실행 결과를 이렇게 놓고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아까 교수님 이름을 입력을 하고 서브밋을 했기 때문에 forward underbar action 2.jsp를 불렀어요. 자, 불렀더니 지금 이것을 또 JSP에 있는 forward를 통해서 page underbar control end.jsp를 불렀네요. 자, 이걸 불러요. 근데 이때 파라메타로 전화번호를 또 같이 넣겠어요. 자, 그러면 이쪽에 페이지 언더바 컨트롤 엔드.jsp에서는 뭘 하나 봤더니 자, 넘어온 리퀘스트 내장 객체로부터 유저 네임이라는 것을 꺼내서 표현식으로 출력을 했습니다. 자, 여기도 보니까 교수님 이름이 나왔죠? 자, 그러면 지금 보면 페이지 언더바 컨트롤.jsp에서 포워드를 통해서 서브밋을 통해서 넘겼고요. 다시 여기서 포워드 액션을 통해서 넘겼습니다. 자, 그랬더니 여기 있었던 이름과 여기 있던 전화번호가 그대로 전달돼서 이렇게 출력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좀 설명을 하자면 여기서는 서브밋을 했으니까 우리 앞단에 리퀘스트 내장 객체 테스트 프로그램에서 봤듯이 서브밋을 하면 여기에 폼 데이터에 있는 부분이 리퀘스트 내장 객체를 통해서 여기서는 눈에 안 보이지만 같이 넘어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포워드 액션을 통해서 이쪽을 불렀을 때 그 리퀘스트 내장 객체에 있는 내용들이 넘어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얘를 빼버리고 샌드 리다이렉트로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 프로그램을 한번 또 실행시킬게요. 자, 이번에 여기다가 위에 이름을 집어넣고 확인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자, 확인 버튼을 누르면, 자, 여기서 보면 지금 조금 전에 입력했던 이름은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여기서 하나도 뭐 꺼내거나 그런 것들 안 했죠. 그리고 send redirect를 통해서 여기 page control end.jsp를 불렀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send redirect라는 것은 실제 넘어갈 때 아무것도 넘겨주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넘겨주는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실제 유저네임과 전화번호를 출력을 했지만 이쪽에 넘어간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다 데이터가 null이라고 출력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 교재 210페이지에 있는 아웃객체입니다. 자, 요 아웃객체라는 것은 이제 출력 스트림이에요. 스트림이고 사용자 웹브라우저에 출력하기 위한 내장 객체입니다. 자, 그래서 보통 아웃객체에다가 쓰는 것은 여기 있는 println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통해서 출력을 하게 됩니다. 자, 요건 뭐 우리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앞에 우리 프로그램에서 여기 있었죠. hello world servlet.jsp를 보면, 자, 우리가 실제 아웃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아웃객체를 하나 생성을 해서 그 다음에 걔에 대해서 out.println이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이렇게 HTML들을 스트림에다 잡아온 거죠. 즉 아웃객체에다가 라이트를 한 거죠. 그러면 이것이 실제 우리 웹브라우저 상에 내려와서 실제 그 내용들이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그쵸? 여기 지금 보면 우리 이렇게 아웃객체에다가 println에서 쓴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그대로 웹브라우저에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세션 내장 객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212페이지입니다. 자, 원래 이제 우리 그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HTTP 프로토콜은 연결성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URL을 한번 쳐서 페이지가 한번 출력이 딱 되면 다음 URL을 가지고 실제 호출하기 전까지는 실제 PC에 있는 웹브라우저와 서버의 연결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즉 어떤 정보를 뭔가 연결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여기 보면 쿠키하고 세션이라는 기술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쿠키라는 기술은 그 정보를 PC에 저장을 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보안성 문제 때문에 이 쿠키는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신 서버에 그 정보를 저장하는 세션이라는 객체를 이용해서 쓰는 것이 이제 일반적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뭐 대표적으로 좀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뭐 쇼핑몰에서 장바구니 기능도 있지만 실제 우리 로그인한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우리 다시 로그인하세요라는 메시지들을 다 경험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그 사용자가 로그인한 그 정보를 세션에 담아 놓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로그인을 하라고 메시지를 낼 때 이 정보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213페이지 세션 객체, 내장 객체에 메소드 표가 있습니다. 자,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메소드는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별표 표시를 해 놓으세요. 자, 우리 앞에서 리퀘스트 내장 객체인 경우에도 어떤 값을 저장할 때는 set attribute,
꺼내올 때는 get attribute를 쓴다라고 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세션 객체에 대한 부분도 값을 저장할 때는 set attribute, 꺼내올 때는 get attribute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근데 요 get attribute에 아마 여러분들 교재에는 attr로 되어 있는데 그 오타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름으로 찾아와서 꺼냅니다. 자, 요거 수정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set attribute 할 때는 어떤 이름으로 실제 해당되는 그 값을 저장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get attribute와 set attribute를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재에는 이제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또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이제 is new라고 하는 메서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세션이 맺혀져 있으면 true, 그 다음에 맺혀져 있지 않으면 false를 반환하는 메서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예제 프로그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러면 이것을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하고 그 다음에 소스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세션이 안 맺혀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알람 메시지가 떴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URL을 좀 컨트롤 C 해서 카피를 해 두겠습니다. 자, 현재 이제 세션이 맺혀졌기 때문에 이렇게 세션 ID라고 해서 이 세션에 대한 번호가 되겠죠. 번호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 맺혀져 있는 요 세션 상태에서 좀 다른 URL로 교수님이 서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네이버도 갔다가 구글도 갔다가 자, 이렇게 서핑을 하다가 원래 조금 전에 있는 테스트 프로그램 URL로 들어오겠습니다. 자, 그럼 요번에 들어올 때는 세션이 지금 맺혀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 세션이 맺혀질 때 나왔던 알람 메시지가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요거 소스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지금 보면 먼저 if 물어보네요. 세션이 맺혀져 있냐? 자, 맨 처음에 이제 실행할 때는 세션이 맺혀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알람 메시지가 뜬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션에다가 set attribute, 그래서 로긴이라는 이름으로 홍길동이라고 하는 실제 그 값을 저장을 해 놓은 것이죠. 그리고 저장되어 있는 로긴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되는 실제 값을 get attribute를 통해서 꺼내오는 거죠. 그리고 걔를 표현식으로 보여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션 자체에서 아까 ID 번호가 붙을 테니까 그 자동으로 있는 그 번호를 보여주게 되는 소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게 이렇게 된 거죠. 지금 현재 맺혀진 세션이니까 아까 set attribute를 통해서 집어넣은 이름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맺혀져 있는 세션 아이디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밖에 내장객체 중에서 여러분들이 뭐 그때 사용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잠깐 개념 정도만 알아야 될 부분만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교재 217페이지 보면 앞에서 지금 설명했듯이 리퀘스트라는 내장객체, 그 다음에 세션이라는 내장객체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라는 내장객체도 하나 있는데 이것은 실제 통캣이 실행해서 끝날 때까지 저장하는 정보입니다. 근데 실제 우리 현실에서는 실제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단위로서도 내장객체의 정보를 저장하고 또는 필요시에 꺼낼 수 있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23페이지. 자, 이건 이제 페이지 컨텍스트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JSP 프로그램을 할 때 또 많이 사용할 거예요. 자, 이건 뭔가 하면 지금 앞에 있었던 우리 리퀘스트, 세션, 그 다음에 실제 각종 이 내장 객체에 대한 모든 내장 객체를 싹 모아놓은 것이 바로 이 페이지 컨텍스트 객체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 컨텍스트 객체를 얻어와서 우리가 사용하는 메서드가 앞으로 많이 나올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 우선 대표적인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포드라고 하는 메서드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페이지 컨텍스트 객체를 가지고 실제 포드 메서드를 부르게 되면 다른 페이지로 전환하는 부분들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앞 시간에 JSP 기본문법 시간에 배웠던 포워드 액션을 사용할 수 있었죠. 그러면 두 개가 다 동일한 기능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빈도수나 우리 사용하는 측면을 보면 나중에 이제 우리 MVC를 배울 건데 MVC 사상에서 보면 포워드 메소드를 사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JSP 기본문법 때 포워드 액션은 빨갛게 표시 안 했죠. 빨갛게 표시 안 했어요. 그래서 다르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바로 여기 페이지 컨텍스트 포워드라고 하는 메소드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빈도수가 많아요. 그래서 교재 224페이지에 거기다 별표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제 페이지 컨텍스트의 include를 이용해서 다른 JSP를 포함할 수 있는 기능도 있어요. 자, 또한 include 액션을 이용해서도 또 사용하는 방법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또 우리 include 지시어를 통해서도 다른 JSP 파일을 포함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 여러분 교재에는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다른 JSP를 포함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 바로 include 지시어입니다. 그래서 아마 요거는 교재에 표시가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추가를 해놓고 요건 중요하니까 추가를 해놓고 별표 표시를 하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이제 익셉션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가 아마 익셉션은 우리 JSP 기본문법 시간에 에라 페이지 때 여러분들 한번 봤어요. 그래서 익셉션에 대한 내용을 객체로 담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은 요 get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익셉션 된 메시지를 꺼내올 때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 226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226페이지를 보면 우리 아까 리퀘스트 내장 객체에 담는 것은 실제 우리가 서브밋을 해서 한번 넘길 때마다 또는 JSP가 다른 JSP를 실제 포워드를 통해서 넘길 때마다 계속 정보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실제 생존 주기 자체는 실제 우리가 보는 폼에 있는 JSP 단위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션은 일정 시간 경과하거나 아니면 브라우저 종료 동안 이 세션 객체가 생존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통캣 시작과 끝 동안 저장 관리가 되는 객체는 어플리케이션 내장 객체가 되겠습니다.